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95불대까지, 오펙 바스켓 유가 기준으로는 97불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유가,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유가가 강세를 가게 되면 조금 좀 잠잠해지나 싶었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제 가스하고 유가, 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지금 11불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 다가와서 지금 유가가 93, 4불 정도 하고 있죠. 어제 기준으로. 가스를 원유로 환산해 보면은 지금 가스 가격은 대략 한 60불이 조금 안 됩니다. 기름이 훨씬 비싸죠. 그러면은 난방 시즌이 다가가게 되면 현재 고유가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스 쪽으로 다시 이제 수요가 몰릴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가가 이제 기름 가격, 가스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가능성이고요. 자, 근데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우디가 7월에 감산을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측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12월 달까지 지속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거냐, 사우디 감산이 지속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사우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이 상황이 계속 가기는 쉽진 않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달 기준으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은 996만 배럴이었고요. 7월 달에 감산을 발표했으니까 901만 배럴로 거의 한 95만 배럴 정도, 거의 100만 배럴 정도 일단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사우디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 그러니까 1000만 배럴 정도 생산할 때요. 700만 배럴의 원유를 80불에 수출하는 것과 600만 배럴의 원유를 90불에 수출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액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곱만 해보죠. 700만 배럴의 원유를 80불에 수출하는 것.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략 56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600만 배럴, 감산해서 600만 배럴의 원유를 90불에 판매하는 것, 54 곱하면은 약간 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엄청난 플러스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가 감산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득이 되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원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줄어들게 되면 가동률이 10% 정도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기존 유틸리티 코스트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원유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10% 가까이는 원유 생산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첫 번째, 사우디에게는 부정적인, 마이너하다라고 하면 마이너할 수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 부정적 이슈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석유화학에 대해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우디 수출 품목 1위는 압도적으로 원유죠. 그리고 2위 품목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3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거의 사우디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거의 95%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원유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하면은 사빅이라는 국영 기업이 있습니다.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 회사죠. 원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가스를 한 번도 수출해 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가스가 부족하죠. 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유를 직접 태워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가스가 부족하죠. 그럼 사우디 가스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원유 생산할 때 나오는 가스입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어소시에이트 가스 또는 이제 수반가스, 수반된다. 원유 생산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수반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석유화학의 주 원료인 에탄이 많이 나옵니다. NGL이라고 하죠. 내추럴 가스 리퀴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에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우디 석유화학 업체들은 에탄을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가 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석유화학에서 필요로 하는 에탄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 내부에서 공급되어지는 에탄은 소비량, 그러니까 필요량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뭘로 채우느냐? 납사 같은 고가의 원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
미국의 석유화학, 에탄을 사용하는 미국의 석유화학 업체와 사빅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바로 원재료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런데 감산을 하게 되면 수방가스, 어소시에이트 가스도 같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사빅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빅 같은 경우가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물론 이제 지금 석유화학 업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은 YOY로 마이너스 한 27% 줄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요. 마이너스 85% 감소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화학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매우 큰 원재료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들 다들 생각하시지만 상반기 영업이익률은요. 로우 싱글입니다. 한 3.5%인가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뭐 국내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국내 업체는 적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대단한 메리트야? 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7월부터 100만 배럴 추가 감산에 들어갔으니까 에탄이 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탄이 줄어든 만큼 여기에 납사가 더 들어가야 돼요. 고가의 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진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우디는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는 별로 없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원유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원유 외에 가장 큰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 사업의 이익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게 이 상황을 장기간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디는 현재 원유 증산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크진 않습니다만 한 2만 5천 배럴짜리가 이제 신규로 들어오게 됩니다. 25년도에는요. 55만 배럴의 신규 원유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26년에는 60만 배럴의 신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25, 26년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가동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감산 정책이 맥스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 물론 내년까지 연간으로 쭉 간다라고 보기도 어렵긴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내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5년도부터는 신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우디가 감산을 지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가 10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구간에선 수출이 한 700만 배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부 소비, 그러니까 리파이너리에 정유소에 투입하는 원유, 그리고 발전 또는 담수 쪽에 사용되는 다이렉트 유즈, 직접 소비량, 이 두 가지를 합치면 30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중에서 700은 수출, 300은 내부에서 사용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100만 배럴을 줄였어요. 900이에요. 그럼 내부 소비를 줄여야 되나요? 내부 소비를 줄일 수는 없죠. 수출을 줄여야 됩니다. 수출을. 그러면 수출을 줄이게 되면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사우디가 수출을 줄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엔 사용해야 될 부분은 재고입니다. 재고를 털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우디의 원유 재고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원유 재고가 지금 레코드 로우로 갔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21년 11월 당시에 1억 3,200만 배럴이 레코드 로우 수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 원유 재고는 1억 3천만 배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이전 저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이후 사우디의 원유 재고 추이인데요. 맨 끝자락에 이렇게 몇 가지 선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우디가 연말까지 재고를 그러니까 소비량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재고 감소 폭이에요. 소비량을 마이너스 15% 줄였을 때, 소비량이라고 하면은 수출과 내수 소비를 합산한 겁니다. 마이너스 15% 줄였을 때, 마이너스 13% 줄였을 때, 마이너스 10% 줄였을 때 폭인데요. 마이너스 10% 정도로 소비를 줄이게 되면 연말 기준으로 사우디의 재고는 2천만 배럴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1억 배럴 이상, 상징적으로 1억 배럴 정도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말까지 소비를 줄여야 돼. 마이너스 14%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한 마이너스 14% 내외 정도로 전체 소비,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 소비를 합산한 부분을 줄여야지만 연말 기준으로
1억 배럴 정도의 재고는 가겠다라는 거고, 감소폭을 이보다 더 크게 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4가 아닌 마이너스 10, 11 정도 하게 되면요, 재고는 사우디 원유 재고는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원유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우디가 하루에 1,0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재고가 뭐 2, 3천만 배럴밖에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펙 정례 회의가 11월 26일에 있습니다. 이 회의 때 향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없다고 보더라도 사우디의 재고 수준을 감안하게 되면 빠르면 연초, 적어도 1분기 안에는 의사결정이 나와야 된다. 어떤 의사결정? 증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년 1분기 중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전체적인 글로벌 원유 소비를 이렇게 가장 많이 땡겼다라기보다는 뭐 미국 쪽 소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6월, 7월, 8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 석 달 동안의 원유 수입량이 YOY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어요. 특히 8월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요, 거의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80만 배럴, 290만 배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오펙이 사우디가 100만 배를 감소했는데 중국은 8월에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90만 배럴이 증가했다. 그러면 현재 유가 상승은 중국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YOY로 이 정도의 증가폭이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이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원유 수입 증가율이 6, 7, 8월 달에 30%가 넘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합니다. 그 30%가 증가한, 그러니까 물량으로 봤을 때 일간 한 290만 배럴 정도의 증분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는요, 원유 재고와 제품 재고로 쌓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 정도만 실질 소비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우디가 재고를 발표하진 않습니다만 원유 투입량, 그러니까 리파이너리의 원유 투입량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리파이너리 가동률이 거의 84%로 최근 3, 4년에 가장 높아요. 그럼 당연히 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제품 재고도. 이걸 다 감안했을 때 290만 배럴 증가한 것 중에서 약 200만 배럴 정도는 재고 증분이에요. 그 나머지가 이제 소비로 쓰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중국의 원유 수입량하고 원유 수입 단가입니다. 2015년 이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유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을 많이 해요. 최근에도 이게 데칼코마이처럼 벌어지는 시점이 바로 그러한 구간인데요. 대표적으로 2020년 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 또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중국의 원유 수입 단가는 배럴당 76.6불입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 처리하고 수출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라고 보게 된다면, 중국의 리파이너리들은 지금 정제마진 이외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동에서의 원유 도입 기간을 감안하게 되면 9월 말부터는 중국의 원유 수입 단가가 85불, 그리고 다음 달 정도 가게 되면은요 90불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비트리지가 사라지잖아요. 리파이너리 입장에서. 그럼 원유를 살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올라가면 중국 원유 수입은 대폭 줄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6, 7, 8월에 중국이 땡겼었던 정도의 규모로 4분기에 땡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의 내부 상황, 사빅이 정말 실적이 좋지가 않네. 그리고 수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재고를 건드려야 되네. 사우디 원유 재고.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원유를 수입했었던 중국의 동력이 4분기부터는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빠르면 연초, 늦어도 1분기 안에 증산 액션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 가면은 유가도 어느 정도 다시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너무 욕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릴 수 있는 저의 결론이니까 상황이 변하면 또 의견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틀렸다라고 해서 이 동영상을 박제화시키지 마시고요. 상황이 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